정말 이제 형제의 그 이상의 어떤 친분, 동생 같고 제가 또 나의 이제 그 비즈니스적으로는 멘토이시기도 한 수진 리더님 팀에 와서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참 보람된 일일 것 같습니다. 저 즐겁게 왔고요. 저는 이제 그 다이어트를 정말 많이 시켰거든요. 지금도 시키고 있고요. 매일 아침마다 제가 일어나서 하는 일은 오늘 아침에 모닝 체중을 올리시나 안 올리시나 점검하는 것부터 하거든요. 그 다이어트를 진행하면서 모닝 체중을 따박따박 올리시는 분은 전날 저녁에 무엇인가를 이겨내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본인의 체중이 너무나도 궁금하시기 때문에 모닝 체중을 찍어서 올리신단 말이에요. 네, 그들을 체크하면서 잘하고 계시면 칭찬해드리고 약간 생각보다 너무 참고 견뎠는데 많이 안 빠져서 실망하시는 분들한테는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걸 하고 있고 오늘도 인바디 측정기 이제 휴대용 인바디 측정기 있잖아요. 그걸 들고 가서 상담을 해드리고 왔는데 건강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체지방 관리가 이렇게 길어진 노후의 인생에서 모든 건강적인 요소로부터 나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인 걸 알게 돼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뉴트리아이티 파워를 안내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제일 궁금한 게 뭘까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세요? 소통을 좀 하면서 얘기를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다이어트에 관련된 이런 뭐 내용이라든지 이런 건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아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전반적인 이제 다이어트에 관련된 것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제가 다이어트 공부를 처음 할 때 바디큐 프로그램 제가 이제 살을 뺄 때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고 우리가 꿈판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그래서 가시화시켜서 꿈판을 만드는데 저희 스폰서님인 이동원 리더님이 이제 꿈보드를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꿈도 없었기 때문에 옆에 있는 거 이렇게 보고 뺏기는 정도였었어요. 꿈판조차도. 그래서 뭐 남들이 넓은 집 하니까 넓은 집 해서 붙이고 좋은 차 하니까 외제차 하나 붙이고 뭐 이런 정도였는데 제일 하고 싶었던 거고 제일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체중 감량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꿈판에 그때 당시에 제가 한 66 사이즈, 통통 66 사이즈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7, 8kg 감량이 첫 번째 목표였었던 것 같아요. 그때 BCCP라는 프로그램이 시작됐었고 저는 BCCP를 통해서 정확하게 7, 8kg를 감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메 비즈니스 15년 가까이 됐는데 이동훈 리더의 이제 비즈니스 역사랑 저는 같이 하니까 어쨌든 제가 그때 당시에 5 사이즈로 만든 다음에 통통 5로 갔다 날씬 5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5 사이즈를 유지하는 게 생각보다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40대 여자가 그 사이즈를 이렇게 프로그램대로 하는 게 참 힘들었어서 좀 수월하게 조금 더 이렇게 과학적인 방법이 없을까 하고 이제 다이어트 관련된 영상들이나 책을 많이 보게 됐죠. 그렇게 해서 최근의 논문에 관련된 걸 보면서 최근에는 어떤 다이어트, 예전에는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식에 다식을 시켰어요. 아침, 점심, 저녁 중간에라도 간식을 먹여가면서 적게 자주 먹는 방식으로 칼로리 제한으로 다이어트를 했다면 지금 현재는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요. 지금은 다이어트의 주범이 예전에는 지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극도로 지방을 먹지 않는 형식의 다이어트를 했다면 지금은 반대죠. 오히려 지방은 챙겨 먹으면서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하죠. 그래서 저탄고지 뭐 이런 황제 다이어트 이런 것도 할 뿐더러 지금은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하죠.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먹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렇게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 용어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면 바디키를 전달할 때도 관리해 드릴 때도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체중을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 테마가 되는 단어들이 뭐냐면 첫 번째가 텔로미어를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자가포식, 오토파지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 렙틴 저항성 그리고 간헐적 단식,
그리고 지방 연소를 2배로 하는 법. 이런 정도의 용어는 내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이해가 좀 돼야 돼요. 최근에 모든 사람들이 유행하고 있는 게 간헐적 단식이죠. 간헐적 단식이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핫한 이슈가 되냐 하면 2016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이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토파지, 자가포식이라는 건데 이건 원래 우리 몸의 세포에서 원래 인간의 몸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던 건데 그 기전을 명확하게 규명해냈어요.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라는 사람이 25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논문을 발표했고 그 기전을 확실하게 그 과학적인 규명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면서 오토파지 자가포식에 대한 이론이 확실히 사람들한테 알려졌고 그래서 불로장생의 비밀 또는 안티에이징, 노화하지 않는 삶. 우리가 지금 현재 돌아가시는 분들의 평균 수명이 80대시죠. 40대, 50대들은 100세 인생까지 산다 해요. 그래서 앞에 수식어가 붙죠. 재수 없으면. 길어진 노후가 재앙일까요? 축복일까요? 내가 준비되어 있고 건강하다면 얼마든지 장수가 우리 인류의 가장 큰 꿈이니까 괜찮은데 너무나도 노쇠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계속 연명한다는 것은 고통이겠죠. 지옥이 따로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40대, 50대들은 100세 인생을 살아야 되고 지금 20대, 30대는 120세,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140세. 그리고 유명한 미래경제학자가 얘기했죠. 2070년이 되면 2070 앞으로 약 한 45년 뒤에는 45년, 50년 뒤에는 불로장생을 할 거다. 사람은 죽지 않을 거다. 더 이상 삶을 죽음과 멀어지는 삶을 살 거다라까지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길어진 노후에 제가 이렇게 필드를 다녀보면 20대들이 나는 80 이후에 나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를 대부분 얘기하거든요. 이게 진심일까요? 진심일까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 나이대에서 내 아이의 20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 마음과 지금의 내 마음이 달라졌다 안 달라졌다? 하나도 안 달라졌다. 우리의 외모는 늙는데 우리의 정신은 늙는다 안 늙는다? 안 늙어요. 그래서 80이 돼도 20대의 정신을 갖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은 노쇠하고 외모는 늙었지만 정신은 캠퍼스에 돌아다니던 그때 그 마음 그대로야. 20대 아이돌을 보면 막 설레고 이래. 그죠? 그러니까 80대가 된다고 해서 내가 죽고 싶냐?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80 이후의 삶을 나는 막 일찍 죽을래요.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길어진 노후에 뭐 적당한 나이에 죽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긴 연명을 하는 동안에 아프지 않고 저는 병원 가는 거 너무너무 싫거든요. 하다못해 건강검진하러 가는 것도 싫어가지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PCR 검사하러 가보셨어요? PCR 검사하러 가서 이게 코 쑤시는 것조차도 힘들다 하더라고. 저는 한 번도 코로나 검사를 안 받아봤는데 우리 아들이 한번 확진자하고 이렇게 접촉을 해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뭐 비염 걸릴 것 같아. 콧물이 하루 종일 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 문턱을 안 넣는 것이 삶의 질과 너무나도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가 날씬해진다는 것이 뭐 예뻐지고 뭐 보기 좋으라고가 아니고 건강한 삶을 사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은 모든 질병의 90%를 막아주는 거랑 똑같은 거죠. 20대, 30대들은 외모와 신경을 쓰겠지만 30대를 넘어가 버리면 40대, 50대 그 이후의 삶들은 체지방 관리를 하는 것이 곧 나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 근육은 좋고 복부가 볼록해, 체지방률이 높아. 이렇다는 말은 혈관에도 살이 쪘다. 즉 혈관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다른 말로 혈관에도 살이 쪘다. 간에도 살이 쪘다. 자궁에도 살이 쪄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체지방 관리가 1번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안티에이징 할 수 있는 불로장생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이론이 뭐냐 하면 오토파지예요. 자가포식을 활성화시키는 거. 그러면 자가포식이 뭔지는 알아야 되죠. 자가포식은 뭐냐 하면 우리 세포가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에서 우리가 먹은 음식을 재료로 해서 에너지로 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에너지를 내요. 그걸 기초대사량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음식을 안 먹었어.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쓰는 에너지, 숨을 쉬고 심장은 뛰고 혈액은 돌고 체온을 유지하고 뇌는 돌아가죠. 그때 가만히 있어도 쓰는 에너지, 최소의 에너지를 기초대사량이라 하는데 그 기초대사량만큼은 실시간으로 계속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음식을 더 이상 안 먹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세포 내에서는 대사, 즉 에너지를 내면서 쓰고 남은 찌꺼기들, 에너지 대사 산물이라고 하는 그런 찌꺼기들을 끌어다가 에너지로 쓰고 변성된 단백질을 끌어다 에너지로 쓰고 노쇠된 세포를 죽여서 에너지로 쓰고 그리고 바깥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도 끌어다 에너지로 쓰게 돼요. 그러니까 세포 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토파지가 활성화되면 세포가 깨끗이 청소가 돼요. 쉽게 얘기해서 기차가 칙칙폭폭 이렇게 가는데 이 기차는 나무를 떼서 가는 기차예요. 근데 목적지까지 가야 돼. 근데 목적지가 덜 가서 기차에서 나무가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기차가 움직일 수 있는 최소한의 기구들은 놔두고 의자도 갖다가 떼야 되고 옷도 벗어서 떼야 되고 이렇게 하겠죠.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가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이것을 자가포식이라고 얘기해요. 스스로를 먹어서 에너지를 낸다. 그래서 자가포식을 활성화시키면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이 어떻게 태워서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가포식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노화, 모든 질병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해되세요? 요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가포식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음식을 먹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죠. 많이 먹는 방법, 적당히 먹는 방법, 조금 먹는 방법. 근데 자가포식이라는 것은 세포 입장에서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많이 먹어서 충분히 땔감이 있어. 그러면 자가포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자가포식이 멈춰요. 그래서 그 땔감을 먹는 걸 족족 쓰고 남는 건 다 저장해 놓죠. 땔감을 쓰고 남아. 그럼 다음 겨울에 땔감을 못 가져올 때 쓰려고 다 저장하죠. 그게 체지방으로 전환돼서 저장되는 거고 너무 굶주려. 그럼 우리가 무인도에 떨어졌어. 근데 나를 구조하러 올 시간을 벌어야 돼. 그럼 우리가 움직이면 안 되겠죠. 가만히 있으면서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죠. 똑같아. 우리 몸에도 굶주린 상태가 되면 오토파지를 억제시켜요. 그럼 적당히 먹을 때 오토파지가 활성화가 되는데 적당히 먹는 거는 5 사이즈인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저녁 7시에 밥을 먹었어. 그리고 다음날 아침 7시 때까지 12시간 공복을 유지해. 그러면 적당한 오토파지가 일어나요. 저녁 7시에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어. 그러면 체중이 유지. 근데 이렇게 생활하나요? 저녁 먹고 났는데 남편이 치맥을 사와. 같이 먹죠. 아들이 조금 있다가 과일 깎아줬는데 먹고 남겨. 그럼 엄마는 어떻게 아까워서 또 먹죠. 뭐 모임이 있어서 또 먹거나.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난 하루 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침은 꼭 챙겨 먹으라 해서 또 아침을 챙겨 먹죠. 그러니까 오토파지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근데 내가 66 사이즈, 77 사이즈야. 저장해 놓은 게 많아. 그럼 저장해 놓은 것을 꺼내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에너지가 차단이 돼야 이 에너지를 꺼내 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냉장고 안에 음식이 들어있죠. 냉장고 안에. 그럼 우리가 이걸 꺼내서 이제 재료를 해서 음식을 만들어요. 근데 냉장고 안이 텅텅 비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하 저장고의 저 밑에 우리 지하에 저장 창고가 있어. 거기에 음식 재료가 있어. 그걸 꺼내러 내려가야 돼. 2층, 3층을 지하로 내려가서 그걸 가져와서 음식 재료를 써야 돼. 이게 지방이에요. 위에 반드시 냉장고가 텅텅 비어야 지하 저장고에 있는 애껴 쓰려고 놔둔 저장 창고에 있는 에너지를 꺼내 쓰죠. 예전에 바깥에 장독에 묻어놓은 김치 생각하면 돼요. 추운 겨울날 장독에 김치 꺼내려면 가위바위보 했죠. 세대가 달라서 그런 세대 아니죠. 집에 다 김치 냉장고 있어서 모르죠. 저는 이동훈이도하고 가위바위보 했었거든요. 우리 집 마당에 추운데 장독을 열어서 김치를 꺼내오려면 되게 추웠단 말이에요. 그럼 서로 안 나가려고 그러고 엄마가 김치 한번 꺼내와 그럼 서로 안 꺼내려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하 저장고에 있는
그 음식의 재료는 뭐냐면 지방이에요. 그럼 지방을 꺼내서 쓰려면 어떻게 한다? 집 안에 있는 냉장고가 텅텅 비어야 돼요. 그래서 공복을 오래 유지해야 지하에 내 배에 목덜미에 이런 데 팔뚝에 쌓아놓은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로 쓰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의 목적은 뭐예요? 내 몸에 쌓아놓은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쓸 때까지 뱃속을 텅텅 비워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절식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식을 많이 먹는 방법, 적당히 먹는 방법, 굶주림 상태인 거. 그러면 오토파지를 활성화시키면서 지방을 대사시켜서 스위치를 켜는 데까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보통 시간적으로 보면 16시간에서 24시간의 단식이 가장 좋습니다. 24시간 이내의 단식은 우리 몸에서 굶주림으로 인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단기간에 살을 많이 빼고 싶어요. 그럼 1일 1식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20대 4를 하시든지. 난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어 하면 18대 6, 즉 18시간 공복 6시간 안에 2끼 정도 먹는 것. 20대 4는 20시간 공복 4시간 안에 1끼 먹는 것. 그럼 빨리 체지방이 관리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는 방법은 16대 8을 하다가 18대 6을 하다가 20대 4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20대 4를 한 지가 3년 차예요. 저는 1일 1식만 한 지 3년 됐거든요. 저는 나이가 56이기 때문에 폐경도 됐고 폐경된 지 딱 1년 됐단 말이에요. 체지방을 5 사이즈로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해보니까 저는 특별히 운동, 이제 25cm 아이들을 인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전에 숨쉬기 운동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체중을 유지하는 1일 2식을 해도 절대 살이 안 빠집니다. 유지됩니다, 유지. 근데 소비자들한테는 1일 1식을 잘 권하지 않아요. 왜 권하지 않냐면 1일 1식 할 때 그 1시간에는 영양이 골고루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코로나 시대에 면역이 떨어지지 않죠. 저는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들을 많이 만났었거든요. 저를 만나고 그 다음날 확진된 사람을 3분을 봤는데 저는 코로나에 안 걸렸어요. 왜 안 걸릴 수 있죠? 내 면역 상태가 좋기 때문에 코로나가 발현되지 않은 거죠. 스스로 자가격리는 했었지만 그리고 1일 1식을 해도 한 끼의 영양소가 풍부하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체지방률이 높은 사람일수록 한 끼만 굶어도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고 나는 못 견디겠어 막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 그건 자기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뱃속에 에너지가 엄청 많이 충전되어 있는데 절대 문제 없습니다. 내가 늘 고혈당의 상태로 있다 보니까 정상혈당인데 저혈당 증상, 즉 가짜 배고픔이 있는 건데 이걸 이겨내셔야 살이 빠져요. 내 뱃속에 체지방률이 좀 있어. 이 말은 저장되어 에너지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걸 다 태워서 에너지를 쓸 때까지는 건강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대신 한 끼를 드실 때는 저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뉴트리라이트 제품을 소팔메토와 엘로케어를 제외한 모두 다 먹습니다. 그래서 한 끼에 제가 먹는 알수가 70알 정도 되거든요. 씹어 먹는 거 제외하고 추업을 제외하고 한 70알 정도 돼요. 요 정도 드실 수 있는 다이아몬드 연봉이 되시면 이렇게 드실 수 있습니다. 금액적인 게 걱정이 되시죠? 핀업 하셔요. 그렇게 하면 세포는 되게 영양이 풍부하지만 칼로리는 높지 않고 건강적인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으면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저는 보통 2끼를 권하거든요. 한 12시쯤 한 끼 드시고 6시쯤 한 끼 드시고 그러면 16대 8 또는 18대 6이 가능하고 그렇게 드실 때 내가 만약에 체지방률을 좀 더 많이 빼고 싶어. 우리 바디키 프로그램은 아주 과학적이에요. 정말 과학적이거든요. 주당 500g 빼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요. 그래서 9주 후 체지방률 4.5kg 빼져요. 정확해요. 아주 정확해요. 근데 필드에 나가서 다이어트 상담을 해보면 이 사람은 2달 안에 몇 킬로 빼기를 원해요? 10kg에서 15kg. 심하면 20kg, 30kg를 빼야 돼. 맞죠?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이혼주 다이어트. 오늘 수진 리더님한테 제가 프로그램을 다 보냈으니까 그거 받아보실 거예요.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은 2달 안에 제가 최대로 많이 뺀 사람은 2달에 30kg, 20kg 뺀 사람 많습니다. 주당 한 1에서 2kg는 충분히 빼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뉴트리라이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보내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양제 충분히 먹으면서 음식을 절식하시면 무조건 빠집니다. 대신 그렇게 급격하게 살을 뺐는데 뉴트리라이트 제품을 그렇게 많이 드시면 피부는 올라붙고요. 피부에 윤기가 나고 머릿결은 반짝반짝하고 2주에서 3주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뭐 했는데 피부가 그렇게 윤이 나고 뭔가 맑아진 것 같지? 너 뭐 했어? 이렇게 물을 정도로 상태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를 시킬 때 최대한 그분이 돈을 많이 쓰게 해요. 프로그램을 뉴트리라이트 제품을 빵빵하게 넣어드린다고요. 그래서 한 달에 150만 원 최소. 2달에 300에서 350만 원을 쓰게 해요. 근데 대부분 처음 상담할 때는 너무 큰 금액이어서 부담스러워 하시죠. 바디케어 프로그램 150만 원 갖고도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근데 상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내가 40년 가까이 일생을 열심히 살았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명품 가방 좋아하셔요? 루비통? 아니 나는 샤넬이 좋아. 아니면 에르메스가 좋으세요? 루비통 가방이 최소 300에서 500 하죠. 샤넬이 6, 700 하고 에르메스는 1000에서 뭐 1500만 원 정도 하시잖아요. 40년 가까이 사셨다면 내가 나한테 명품 가방 하나 정도 선물하는 거 어떠세요? 라고 물어요, 저는. 루비통 가방 하나 선물합시다. 그리고 그거를 10개월로 끊으세요. 한 달에 30만 원. 그리고 효과는 2달 안에 10에서 15kg를 다 빼고 내 몸을 명품으로 만드는 거죠. 어떨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되게 알뜰하게 살았던 사람이어서 처음에는 프로그램을 전달할 때 70만 원치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70만 원치, 100만 원치 갖고 2달 해주세요 하는 사람 2달 이렇게 해봤는데 편안한 금액을 투자하신 분들은 중간에 잘 무너지십니다. 근데 본인이 생각해봐도 과한 돈을 투자했어. 철저히 지키십니다. 인생의 마지막 다이어트라고 생각하고 2번 다시 다이어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2달을 하시면 모든 내 몸의 세포의 기능이 다 활성화돼요. 컨디션이 너무 좋아지거든요. 해독, 그리고 우리가 다이어트 디톡스 프로그램이 많죠. 혈액 디톡스, 자궁 디톡스, 피부 디톡스, 간 디톡스, 세포 디톡스 그걸 다 포함하는 금액이에요. 그게. 2달 동안 그렇게 하시면 세포 디톡스 되고 자궁 디톡스 되고 피부 디톡스 되고 간 디톡스 다 됩니다. 림프 디톡스까지 다 되시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개운하고 깨끗한 몸으로 거듭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어차피 맛있는 거 이별해야 돼. 2달 동안. 그래서 가끔 자기는 너무 힘들 것 같아. 쉐이크 먹고 못 견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살 뺄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맛있는 거 먹는 즐거움이 있죠. 근데 날씬하고 건강한 몸을 만드는 즐거움이 있어. 이거는 시소처럼 서로 기량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선택하면 이걸 포기해야 돼. 이걸 선택하면 이걸 포기해야 돼. 그럼 나는 건강하고 날씬한 몸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어떻게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관리를 해드리는 분들한테 당신이 나에게 롤모델입니다. 당신이 걸어다니는 광고 모델이기 때문에 당신 지금 이 몸매에서 15kg를 뺐어. 10kg를 뺐어. 그 걸어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을 빼서 단기간에. 근데도 피부가 좋고 머릿결도 좋고 컨디션도 너무 좋아 보여. 너 어떻게 했어?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저한테 소개만 시켜주세요. 그럼 그 사람도 건강하게 해주고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질병으로부터 보호해드리고 당신은 캐시백을 받아서 다음 달 30만 원은 내가 쓰지 않도록 해드릴게요. 소개만 많이 해주세요. 대신 반드시 내 몰래 주워 먹지 말라고. 저 몰래 주워 먹지만 말라고. 우리가 몰래 먹고 싶거든요. 그걸 솔직하게만 얘기해 달라고.
그러면 혹시나 모임이 있거나 뭐 이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먹을 수 있을 경우에는 24시간 공복을 가져가면 되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다 케어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다이어트 진행하시는 분들이 제가 너무 애를 쓰니까 뭘 먹으면 미안해해요. 미안해요. 어제 어쩔 수 없어서 먹었다 하면서 다음에 어떻게 관리할까요? 그러면은 공복 시간을 좀 더 길게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동네 한 시간 돌고 오세요.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같이 관리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또 알아야 되는 용어 하나가 텔로미어라는 거죠. 진시황이 그렇게 찾아 헤맸던 불로장생의 비밀. 우리 세포 안에 DNA 안에 염색체가 있어요. 그 염색체 끝에 골무 같은 꼬리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죠. X자 모양의 염색체 이렇게 생겼는 거, 그죠? 이렇게 딸세포로 이렇게 끌려가는 염색체 끝에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신발끈 끝에 실발끈을 이렇게 고리에 잘 꽂으라고 끝에 이렇게 골무가 씌어져 있죠. 그게 해지면 구멍에 끼워 넣기 힘든 것처럼 우리 세포 끝에는 텔로미어라는 길이가 있어요. 이게 세포 분열을 촉진하면 촉진할수록 세포 분열이 되면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점점 짧아져요. 텔로미어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더 이상 그 길이가 없어져 버리면 세포는 분열, 즉 재생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노화된 상태 또는 질병화 상태로 죽게 되거든요. 그러면 텔로미어의 길이는 분열을 촉진할수록 짧아진단 말이에요. 우리 세포의 기능에서 보면 세포는 그러니까는 질병화되거나 노화된 세포는 죽고 건강한 세포를 분열해서 세포 수를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바깥에서 음식이 많이 들어오면 세포 분열을 촉진시켜요. 즉 텔로미어의 길이가 점점 짧아져요. 그런데 오토파지가 활성화되면 분열을 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텔로미어의 길이를 절약하면서 점점 젊어진 안티에이징한 상태로 텔로미어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오토파지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복을 느끼면 느낄수록 어떻게 된다? 텔로미어 길이를 절약하면서 우리 몸은 깨끗이 청소하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배가 고플 때 꼬르륵 꼬르륵 하는 시계가 벨거 시계가 울릴 때 우리 몸에 썰투인 또는 시루투인이라는 장수 호르몬이 나와요. 게다가 성장 호르몬도 나옵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나면 성장 호르몬이 더 이상 나오지 않죠. 그래서 외국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성장 호르몬 주사제를 맞죠. 그 호르몬을 주사제로 맞는 것은 위험해요. 근데 우리가 배고프다는 신호가 있을 때 젊음의 호르몬인 시루토닌과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세포가 훨씬 더 활력 있고 젊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가 고픈 것은 내 몸이 뭔가 저혈당 증상이 있고 위험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노화를 막을 수 있는 젊음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소식과 만복감을 느끼지 않는 삶이 우리 삶을 아주 건강하고 활력 있게 하는 방법이에요. 오토파지를 발견한 사람은 오수민 요시노리라는 사람이고 1일 1식이라고 책을 쓴 일본의 유명한 의사가 있어요. 이 사람 나구모 요시노리, 이름이 같아서 헷갈리죠. 같은 사람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1일 1식이라는 책을 쓴 사람 나구모 요시노리는 30년째 1일 1식만 합니다. 그 사람들은 대대로 아버지, 할아버지 때 조상들이 다 50대에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의사다 보니까 유전적인 이런 단명을 장수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이 사람이 착안한 것이 1일 1식이고 그 사람은 3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젊죠. 그래서 일본에서 유명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1일 1식만 스스로 음식을 만들어서 한 끼의 영양소가 풍부하도록 스스로 요리를 해서 드시고요. 그리고 되게 차갑게 하루를 살아가요. 겨울에도 난방을 하지 않고 찬물로 샤워하면서 자식이 스스로가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안티에이징 방법을 실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그냥 살을 뺀다는 것이 그냥 외모적으로 뱃살을 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몸을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안티에이징 그리고 젊어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각자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나이에서 멈춰 있다. 멈추게 할 수 있어요.
더 젊어지게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나이에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난 다음에도 지금의 내 나이에 멈춰 있을 수 있으면 5년 뒤에 5년만큼 젊어지겠죠?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뉴트리라이트를 공부하면서 목표가 저는 이제 또래들보다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맏며느리감 같다 소리였어요. 얼굴이 너무 통통해가지고. 이동훈 리더 보셔도 아시겠죠? 우리 집안 다 통통해요. 남들은 뭐 넣은 줄 아는데 아니에요. 집안 내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 좀 들어 보이는 후독한 스타일이었는데 아미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내가 50대가 돼도 40대 같은 외모와 몸매를 가질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적용시켰고 지금 제가 56의 나이지만 또래들보다는 훨씬 젊어 보이는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힘이 파워가 뉴트리라이트를 공부하면서 건강에 대해서 인지했던 것 같아요. 자, 텔로미어, 오토파지, 그리고 간헐적 단식에 대한 개념은 조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제가 만든 이제 바디키, 스위치온 바디키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 용어를 제가 만들어서 붙였는데 박용호 박사가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스위치온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이연주 다이어트로 바꾼 거죠. 어쨌든 그 프로그램을 할 때 3일 디톡스를 넣어놓고 4일 보식 후 프로그램을 하도록 했는데 3일 디톡스를 넣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 넣었냐면 72시간 단식이 이거는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발터롱고 교수팀에서 논문을 발표하면서 핫해진 거예요. 헐리우드 여배우들 오프라 윈프리나 안젤리나 졸리 이런 사람들 때문에 유명해진 건데 한 달에 한 번 3일간의 72시간 단식이 우리 몸의 줄기세포를 깨우고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의 논문에 따르면 장내 세균균청이 어떤 세균균청이냐에 따라 살이 찌기도 하고 살이 빠지기도 한다는 것이 엄청난 연구를 통해서 알려졌죠. 그래서 어제 출시됐죠, 어제래.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세균균청이 퍼미쿠테스루냐 바이로이데테스균이냐에 따라서 락토로이데테스균이 많으면 날씬, 퍼미쿠테스루가 많으면 뚱뚱해져요. 이거는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논문에서 확인이 된 거고 그래서 다이어트 유산균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바디키 이런 갑자기 밸런스 위드 슬림핏 이 안에 들어있는 락토바실러스 커바터스 락토바실러스 플랜타눔 이 두 가지가 50억 100억 마리가 들어있죠. 얘들이 내 몸을 체지방률을 낮추는데 최고의 균총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 첫 번째 비만 세균을 없애는 것이 뚱보균이라죠. 뚱보균을 없애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3일 디톡스를 통해서 세균을 싹 균총을 바꿔놓고 3일 디톡스 동안 72시간 동안 단식을 하면 위가 확 줄어요. 그래서 4일째 보식을 시키는데 4일간 3일 디톡스 후 4일간 보식해서 이렇게 7일 동안 어떻게 하냐면 탄수화물을 완전히 제로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4일 동안 보식을 하는 동안 쉐이커식만 시키잖아요. 그 쉐이커가 그리 맛있을 수가 없어요. 바로 쉐이크식을 시키면 맛이 어때요? 뭐 먹기 힘들어요? 뭐 밥 먹고 싶어요? 그러죠. 3일 디톡스 시킨 다음에 바디키 쉐이크 먹게 해보세요. 완전 맛있지. 그래서 3일 디톡스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비만 세균을 없애는 거. 두 번째는 위를 완전히 줄여서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요. 3일 만에도 그 효과가 있거든요. 세 번째는 우리 몸에 산성화된 모든 몸의 기능을 부스팅 시켜서 알카리화 시키고 면역 체계를 완전히 높여놔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탄수화물 제로를 하는 이 첫 주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요걸 잘 견디면 일주일 만에도 2kg에서 3kg가 빠집니다. 남자들은 4kg까지도 빠집니다. 그러니까 체중계 올라가는 게 신난다? 재미없다? 신나죠. 그리고 컨디션도 완전히 좋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간 탄수화물 제로하면 지방대사를 잘 태워서 에너지로 할 수 있는 케토제닉 상태가 돼요. 케톤체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시켜보면 우리가 장부학적으로 새벽 4시부터 낮 12시 시간이
배설 시간이에요, 인간은. 그리고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가 섭생, 즉 밥을 먹는 시간이고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가 재생, 회복, 면역이 되는 시간이에요. 이때 숙면을 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는 먹지 않는 것이 인간의 신체, 그러니까 오행과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를 많이 시켜보면서 아침을 안 먹는 것이 아주 쉬워요. 아침을 안 먹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침을 드시지 말고 점심을 12시나 1시쯤 드시고 저녁을 한 6시쯤 드시면 18대 6이 가능한 거죠. 요렇게 시키면 아주 쉽게 나머지 다이어트 기간 동안 잘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왕에 맛있는 거 못 먹는 이 기간 동안은 내가 지금 체지방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 이전에 식생활 습관이 틀어졌다는 거잖아요. 많이. 근데 이 2달 동안의 다이어트 기간 동안 좋은 식생활 습관을 만드는 거죠. 나쁜 거 먹지 않고 해독을 다 하고 세포를 꽉꽉 좋은 영양으로 채워놓고 위도 줄이고 장내도 바꿔놓고 지방대사가 좋게 하는 몸을 딱 만들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10kg, 15kg 가까이 뺐어. 그 다음에는 원래 식습관으로 돌아가죠. 이때도 1일 2식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정말 내가 원하는 몸매가 됐어요. 여자 같은 경우는 5 사이즈 아니면은 내가 66 사이즈가 됐어. 77 사이즈였는데 그러면 이걸 유지할 수 있는 첫 번째 팁이 뭐냐 하면 매일 아침에 같은 옷차림으로 모닝 체중을 찍는 것. 이 습관 하나만 죽을 때까지 가져가도 인지가 되거든요. 아, 어제 내가 많이 먹었더니 역시나 500g이 쪘네. 그럼 오늘 좀 가볍게 먹어야지. 아, 오늘은 밖에 나가서 운동을 좀 해야겠군.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체중을 재는 습관을,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무조건 디지털 체중계를 사시게 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첫 소변을 본 다음에 체중계에 올라가는 습관으로 체지방 관리를 하도록 하고 9주 동안 본인이 원하는 몸을 만들게 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발맞춰서 해서 완벽한 몸으로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 궁금해하거나 변수가 있는 것들은 케어를 해주고. 자, 용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를 제가 이제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인슐린 저항성. 이거는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모든 대사질환의 원인, 그리고 모든 만성염증의 원인이 인슐린 저항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입에서 자르고 위에서 녹이고 소장으로 보내서 흡수해서 간으로 보내면 간에서 해독을 다 한 다음에 심장으로 보내서 온몸에 혈액을 통해서 세포로 전달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전체 과정을 대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혈액 안에 혈당이 높으면 우리 뇌에서 췌장세포에다가 신호를 보내서 인슐린을 분비해 라고 해요. 세포 안에 들어있는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넣어주려면 반드시 얘가 스스로는 못 가거든요. 인슐린이 세포 안에 들어가서 열쇠로 열어줘야지만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 대사를 하는데 그 호르몬을 인슐린 호르몬이라 합니다. 근데 이 인슐린 호르몬은 다른 말로 비만 호르몬 또는 지방 연소를 스탑시키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딱 분비되면 우리 몸에서 모든 지방의 연소는 스톱해버려요. 왜 그러냐면 에너지가 들어왔다는 말이거든. 바깥에서 포도당이 들어왔다는 신호가 인슐린이 분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할 동안은 인슐린 분비를 최소한으로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침 먹고 조금 이따 친구 만나서 커피 먹으면서 쿠키 먹고 또 때 됐으니까 점심 먹고 또 과일 먹고 또 누구 집에 가는데 뭐 먹고 저녁 먹고 치킨 시켜서 먹고 아들이 먹고 남은 거 또 먹고 뭐 이러면서 하루 종일 인슐린을 자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에 인슐린 수용체가 있어요. 인슐린을 인지하는. 그래서 자물쇠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물쇠가 인슐린이 와서 열쇠를 이렇게 열면 얘가 인지를 해야 되는데 열쇠 구멍이 녹슬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슐린이 가서 아무리 자극해도 얘가 반응을 하지 않아. 모든 호르몬의 수용체는 되게 민감합니다. 계속 일을 시키면 얘들이 파업을 해버려요. 인슐린이 와서 자극을 해도 얘들이 반응을 안 해. 이걸 인슐린 저항성. 그러니까 혈액 안에는 포도당이 많아. 결국 설탕물이 흘러. 그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겠죠.
그러니까 빠르게 어떻게 하냐면 다 지방으로 전환해서 저장해버려요. 살이 잘 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의 전 단계가 전부 인슐린 저항성 때문입니다. 인슐린의 민감도를 높이려면 공복이 길어야 돼요. 혈당이 높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거는 단식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는 것. 자,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인슐린이 분비되면 지방세포 연소를 무조건 멈춰요. 그러면 지방 연소를 2배로 할 수 있는 방법, 공복 상태에서 빡시게 운동하시면 됩니다. 박진영이 자기는 늙어 죽을 때까지 춤을 추는 게 자신의 목표이기 때문에 30년째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극도의 간헐적 단식을 합니다. 그 박진영은 24시간 단식을 해요. 일주일에 2번. 그렇게 단식 시간 동안은 물만 먹고 빡세게 농구를 땀을 빨빨 흘리면서 운동을 해요. 그걸 5대2 간헐적 단식이라고 합니다. 7일 중에서 5일은 먹는데 이틀은 완전히 공복.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길어진 노후에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간헐적 단식이 최고 좋고요. 이렇게 단식을 하면서 때를 조금 줄이려면 영양소를 반드시 챙겨 먹으면서 하셔야 됩니다. 자칫 소식하셨던 영양소의 결핍이 와서 세포가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1일 1식 하실 때는 뉴트리라이트를 최대한 많이 먹을 수 있는 환경이시면 그렇게 하시고, 아닐 경우에는 1일 2식을 하는데 한 끼는 쉐이크식, 한 끼는 일반식을 하는 것이 다이어트와 상관없이 40 이후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팁이에요. 만약에 내가 어제 3끼를 다 먹었어. 그러면 오늘은 2끼 정도는 굶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다이어트를 시키면 어머 이렇게 내가 살을 많이 뺐는데 원래 식습관으로 돌아가면 불안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아니면은 요요가 오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뭐라고 얘기해 드리냐면 다이어트를 해서 건강한 몸이 됐는데 원래의 생활습관, 그러니까 살찌기 전에 생활습관으로 가면 무조건 살찝니다. 많이 먹고 살 안 찔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세상에. 2달 동안 건강한 생활습관에서 세포를 탈탈 털어 깨끗하게 정화시켜 놨으니 포만감이 느껴질 만큼만 드시지 마세요. 70%만 채우세요. 배. 약간 배가 부르다 기분 좋다 할 때 숟가락을 놓으시면 되고 하루에 2끼만 드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유지됩니다. 아주 쉬워요. 만약에 근데 내가 성장기 어린이야, 임신부야 다 드셔야 됩니다. 질병이 있어 드셔야 됩니다. 제외하고. 그리고 내가 아침부터 밤까지 노동을 해. 농사를 짓거나 체력을 많이 써. 100년 전만 해도 아침, 점심, 저녁 해가 뜨면 농사를 하루 종일 했죠. 이럴 때는 밥을 고봉으로 먹어야 돼요. 물 많이 쓰니까. 이런 분들은 먹어야 돼.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집 앞만 왔다 갔다 하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서 차를 운전해가지고 커피숍에 잠깐 내렸다가 타고 같이 운전해서 집에 와서 집안을 왔다 갔다 해. 운동 하나도 안 하는 겁니다. 이러면 1일 3식 하면 한 끼는 무조건 독으로 쌓여요. 체지방으로 늘어납니다. 당연한 원리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3식 하는 것은 나쁜 버릇이에요. 예전하고 다릅니다. 어른들이 아이고 아침은 꼭 챙겨 먹어야지. 그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농사지으러 가시면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끼만 드셔야 됩니다. 저처럼 움직임이 더 적을 경우에는 1일 1식 하셔도 절대 체지방이 더 안 빠집니다. 제가 1일 1식 한 지가 3년 차인데 딱 49에서 51kg 왔다 갔다 합니다. 더 안 빠져요. 요즘은 조금 쪘어. 51에서 51을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저는 이제 봄날일도 됐고 해서 3일 디톡스를 다시 해서 한 49에서 51kg로 다시 만들까 싶어요. 파트너들은 지금 스폰서님 딱 보기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생각하기에 49에서 51kg일 때 컨디션이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1일 1식 해도 이렇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렙틴 저항성.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식욕 조절 호르몬이에요.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 그만 먹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게 렙틴 호르몬이에요. 날씬한 것들은 우호 사이즈, 4사 반 사이즈는 딱 먹을 만큼 안 먹고는 배불러 이러면서 아무리 산에 진미가 있어도 안 먹죠. 이해할 수가 없어.
나는 먹어도 먹어도 배는 부른데 자꾸 다 맛있어. 요거 먹어도 달고 저거 먹어도 맛있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렙틴 호르몬의 저항성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렙틴 호르몬이라는 것은 그만 먹어,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아 라는 느낌을 주는 식욕 억제 호르몬인데 이건 어디서 분비되냐면 우리 뱃속에 있는 지방세포에서 분비돼요. 우리 뱃속에 있는 지방들은 그냥 지방 덩어리일 것 같죠? 아니에요. 내분비계처럼 여기서 호르몬이 만들어져요. 우리 뇌에서 신호를 보내면 지방세포가 많으면 많을수록 렙틴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렙틴 호르몬이 분비돼서 뇌에서 그만 먹어 라는 신호를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지방이 너무 넘쳐. 렙틴 호르몬이 계속 올라와. 그러면 렙틴 호르몬 수용체는 어떻다고? 모든 호르몬의 수용체는 엄청 민감해서 자꾸 일을 시키니까 파업을 해버려요. 그래서 뱃살이 많아서 렙틴 호르몬은 막 나오고 있는데 뇌에서는 인지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 렙틴 저항성이 생겨서. 그래서 어머나 렙틴이 안 나오네. 그러니까 더 먹어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렙틴 저항. 난 배가 부른데 자꾸 달아. 음식이 달아. 렙틴 저항성이신 겁니다. 그러면 렙틴 저항성은 어디서 오느냐?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잉여의 포도당들이 자꾸 지방으로 쌓여. 지방으로 너무 많이 쌓이니까 렙틴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 렙틴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렙틴 저항성이 생겼어. 그래서 비만한 사람일수록 먹어도 꾸역꾸역 자꾸 들어가요. 맛있으니까. 근데 날씬한 사람들은 적당히 딱 먹고 나면 더 이상 먹기 싫어 이렇게 돼요. 그건 호르몬이 제대로 작용을 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배가 부른데도 자꾸 들어가네. 호르몬의 교란이 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9주간의 다이어트 기간은 렙틴 저항성을 없애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없애주고 비만세균을 없애주고 체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로 쓰게 하고 자가포식이 활성화돼서 세포가 깨끗해지고 젊어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교래 얘기 들으니까. 엄청 젊어지고 싶고 엄청 세포도 깨끗해지고 싶고 암세포도 태워서 에너지로 쓰는 자가포식, 염증세포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걸 태워서 에너지로 써. 균이나 바이러스, 대장균이 들어와도 그걸 태워서 에너지로 다 써버려요. 세포가 아주 깨끗해집니다. 그런 몸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은 지젖이라고 하죠. 이런데 왜 이상한 세포 같은 거 이렇게 겨드랑이에 뭐 생기죠? 지젖 같은 거. 그 지젖은 왜 생기냐면 인슐린 저항성의 증거입니다. 대사증후군의 증거가 그 지젖이라는 거예요. 지젖이 생겼으면 내가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구나를 인지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뇨이신 분들은 이 지젖이 나중에 시커매져요. 그래서 할아버지들 같은데 보면 목에 막 뭔가 이렇게 지젖이라는 게 많이 생겨있죠. 이거 다 대사증후군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림프가 검어쳐. 겨드랑이나 이런데. 왜 검었냐면 독소가 많이 쌓여서 순환이 막혀서. 그래서 이런 다이어트 원리를 소비자들한테 충분히 이해시켜 놓으면 300만 원 들여서 내가 그냥 다이어트만 되는 게 아니야. 세포도 정말 깨끗해지고 디톡스가 다 되고 건강해지고 피부도 올라붙고 머릿결도 좋아지고 모든 불편함으로부터 벗어나. 그러면 300만 원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안 크다고요. 그리고 돈을 많이 써야 사람이 에너지를 많이 놓고 소비자를 관리할 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엄청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모닝 체중을 찍게 하고 점심 먹기 전에 일반식을 할 때는 식단을 찍어서 사진으로 보내게 하고 먹고 난 뒤에 양도 체크해야 되고 저녁에 쉐이커는 꼭 드셨는지 확인하고 밤 시간에 아무것도 안 먹고 다음날 아침에 100에서 200g 또는 300g이 빠지면 전날 잘 지킨 겁니다. 정책이 분명히 뭘 먹었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아주 과학적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솔직하게 말해요. 죄송해요. 뭘 좀 먹었어요. 이렇게. 안 먹으려 했는데 남편이 자꾸 막창을 시켜놓고 한두 개 먹으라 해서 어쩔 수 없이 먹었다. 이렇게 이실직고를 하죠. 자, 처음에 공복 시간을 지킬 때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방탄커피를 만들어 먹는 겁니다. 아메리카노가 커피콩을 로스팅해서 갈아서 내린 거죠. 거기에는 항산화 물질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내가 카페인에 민감해 하면 디카페인을 하시면 됩니다. 아메리카노에다가 앵커버터나 MCT 오일, 코코넛 오일을 한두 방울 넣어서 방탄커피를 만들어 드시면 속쓰림도 없어지고요. 공복감도 참 잘 이겨내실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공복 시간, 제가 첫 끼를 보통 언제 먹냐 하면 보통 5시에서 6시 돼서 한 끼를 먹거든요. 그 낮 시간 동안 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스케줄이 있거든요. 내일도 부산 갔다 와야 되고, 서울, 춘천에도 파트너가 있고, 대전에도 파트너가 있고, 구미도 파트너가 있단 말이에요. 일주일 스케줄이 엄청 바빠요. 제주도에도 집이 있어서 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근데도 그 공복 시간에 배가 고프냐? 하나도 안 고픕니다. 그리고 활력 있고 할 수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의 팁이 우리 엑세스 블라스트 있죠. 엑세스 블라스트에다 아미노 2스푼 넣고 시네트롤 한 포를 타서 콜라겐까지 넣어서 공복시에 드시면 죽입니다. 맛도 있고요. 공복감도 없애주고요. 피부도 탄력 있어지고요. 시네트롤이 거기 시네트롤 안에 들어있는 헤스페리딘과 나린진, 카페인이 에너지를 부스팅 시켜서 지방세포의 분해를 촉진시키거든요. 그 정도 드시거나 아니면 당이 전혀 없는 아메리카노, 그 다음에 보이차, 히비스커스 차, 뭐 이런 당이 들어가 있지 않는 차 종류를 마시면서 공복 시간을 이겨내면 돼요. 그렇게 공복 시간을 이겨내고 첫 끼를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하는 기간 동안은 실제적으로 일반식 한 끼, 저녁 쉐이크식 한 끼를 시키거든요. 일반식 한 끼는 체단탄순으로 채소를 충분히 먹고 그 다음에 계란이나 두부나 닭가슴살이나 수육했는 돼지고기 한 몇 점, 많이 말고 몇 점 드시면 배가 부른데 탄수화물은 위로 수준으로 조금만, 무탄이 더 좋고요. 저탄으로. 그래서 식사하는 순서를 바꾸시면, 우리 밥을 먹고 반찬을 먹잖아요. 이 순서 안 됩니다. 다이어트시는 체단탄순으로. 탄은 안 먹어도 돼요. 충분히 단백질도 인슐린을 자극하기 때문에. 근데 단백질은 인슐린은 천천히 자극하고 탄수화물은 피크를 만들기 때문에. 근데 지방은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아요. 그람당 킬로칼로리는 높기 때문에 많이는 드시면 안 되지만 약간의 지방은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할 때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방탄커피 좋습니다. 드셔보시면 풍미도 느낄 수 있고 처음엔 저는 기름기가 더우니까 못 먹겠던데 이래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잘 하게 되죠. 그래서 앵커버터, 무염버터 조금 그 유기농 무염버터 팔거든요. 인터넷에. 그 냉동실에 종이, 기름 종이로 이렇게 슬라이스 해가지고 딱딱 적당한 크기로 냉동해놨다가 한 개씩 해서 뜨거운 아메리카노 내려가지고 같이 드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엑세스 블라스트에 아미노 타서 아주 연하게 해서 드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공복 시간을 이겨내시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공복식 운동이 지방 연소를 2배로 빠르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요새는 25% 라이더 하시죠? 공복시에 그거 하시면 짱입니다. 자, 이게 이연주 다이어트 프로그램의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아침은 저는 안 드시게 합니다. 2끼만 드시게 하고 점심 저녁이고 점심 저녁을 1시나 6시 이렇게 단시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공복을 길게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3번 인터벌 고강도 운동은 상당히 좋고요. 자, 혹시 질문 있으세요? 버터,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방탄커피 제조시, 저는 기름기가 너무 도는 게 싫어서, 약간 각설탕 있죠? 요 정도 되는 크기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풍미도 있고, 든든함도 있고, 속쓰림도 없어지고요. 만약에 내가 카페인에 예민해 하면, 디카페인이 케토제닉 하는 데는 더 좋고, 항산화 효과도 더 좋습니다. 커피에 관련된 논문을 되게 많이 봤는데 커피가 모든 암을 이겨내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3잔 먹는 사람보다 4~5잔 먹는 사람들이 장암, 항암에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것이 논문에 나왔고요. 디카페인 커피가 항산화 효과는 더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가시면 디카페인 커피 있죠, 아메리카노. 그거 드시면 됩니다. 우리도 디카페인 커피 있죠, 내려 먹는 거. 이거 초록색 이거 부어 먹는 거 있었죠. 우리도 디카페인 커피 있었죠. 지금은 겨울이라서 없지만 좀 있으면 나오겠죠. 출시되겠죠. 그거 드시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카페인이 좀 들어가면 약간 각성이 되거든요. 활력도 생기고. 그래서 저혈압이신 분들은 카페인을 조금 드시는 것이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시네트롤 안에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신을 자극해서 교감신경을 약간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잠이 깨고 각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피곤한데 계속 커피로 그걸 이겨내면 부신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만성 피로가 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요거까지 설명하면 기전이 너무 복잡하니까 저혈압인 여성분들은 대부분 아침에 오전 타임에 이렇게 카페인이 약간 들어가 있는 아메리카노 한두 잔은 다이어트 시에 너무 무기력하거나 저혈당 증상을 없앨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자유롭게 지금부터는 질문 뭐든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디톡스에도 아메리카노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디톡스 때 우리가 물을 많이 먹죠. 물을 많이 먹잖아요. 2리터에서 2.5리터, 남자분은 3리터까지 먹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두세 잔 정도의 아메리카노 정도는 우리 몸에 오히려 이로운 것점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디톡스 시에도 저는 아메리카노 드시라요. 연하게 해서. 3일 디톡스 때는 물을 적게 먹이죠. 1.5리터 이하로 제한하기 때문에 요때는 우리가 커피가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요때 말고 일반 디톡스 때는 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공복 시에 아메리카노,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드셔요. 괜찮아요. 콤부차는 칼로리가 좀 있습니다.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콤부차보다는 시네트롤이 낫고요. 그거보다는 아미노가 좀 낫고요. 그래도 나는 콤부차를 꼭 먹어야 돼. 그러면 식사 시에 콤부차에 들어있는 칼로리만큼 낮추세요. 그러면 돼요. 우리가 엑세스 블라스트가 크랜베리 이런 거는 한 10kcal 정도 되죠. 요 정도는 크게 문제 없어요. 근데 탄산은 우리 몸을 그것도 산성이기 때문에 이왕에 다이어트 하는 경우에 탄산은 안 먹어 버릇하는 것이 건강에는 좋아요. 커피도 산성이거든요. 근데 커피는 항산화 요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여러 가지 효능이 좀 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성이라도 드세요라고 했던 거예요. 또 질문 있으세요? 혹시 당뇨가 있어서 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3일 득수를 안 시키는 게 좋습니다. 저혈당 증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수진이들이 너무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상담을 한 후에 안내하는 것이 급격한 저혈당을 오지 않게 하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고도 비만이면서 당뇨시다 그러면 한 3, 4일 정도, 일주일 정도는 당뇨약을 좀 끊으셔도 상관없거든요.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괜찮으셔요. 근데 당뇨약 중에 metformin이라는 약이 있거든요. 그 약은 미래에 장수에 도움이 된다라는 논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당뇨약은 같이 드시면서 다이어트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당뇨 공부해 보시면 당뇨약 중에서 메트폴민이라는 약이 있거든요. 그 약은 우리 세포 내 기전에서 안티에이징 효과가 상당히 있어요. 항암 효과도 있어서. 그래서 당뇨약 드시는 분은 저는 드시게 하면서 해요. 고혈압약 드시는 분도 고혈압약 드시면서 다이어트 진행하셔도 되고요. 고지혈증 약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이어트 기간 동안은. 스타틴 계열의 약물은 코큐텐을 못 만들게 하기 때문에 피곤함이 더 가중될 수 있어서 한 2달 정도 뭐 어차피 살 빼고 계시는 거니까 고지혈증 약 안 드시고 다이어트 진행한 뒤에 병원에 가면 놀랄걸요. 고지혈증 약 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뭐 드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10kg 정도 감량하고 가보세요. 고지혈증 약 먹을 필요가 없지. 그래서 고지혈증 약은 드시지 않게. 갑상선 호르몬 약은 드셔야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반을 절제하든 전절제하든 저하여서 드시든 갑상선은 만약에 기능이
뭐 절제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기능을 다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평생 갑상선 호르몬 약은 드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갑상선 저하거나 갑상선을 떼내서 갑상선 약을 먹어. 그래서 난 살이 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호르몬 약을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랑 몸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갑상선 호르몬 약은 드시면서 다이어트 진행하시면 돼요. 면역 억제제 드시는 분은 면역 억제제 드시면서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꼭 드셔야 되는 약물들은 드시면서 다이어트 진행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비풀 대신 판토블렌드 먹어도 되냐요? 하는데 비풀이 더 좋습니다. 다이어트에는. 판토블렌드는 탈모에 특화되어 있는 거고 에너지 부스팅에는 좋지만 우리 전체적인 TCA 사이클이라고 하죠. 그 회로, 우리 에너지를 만드는 전체 회로에서 보면은 비타민 B 플러스가 9가지 비타민 B군이 다 들어있어서 대사를 좋게 하는 데는 더 좋아요. 그래서 비풀이 다이어트에는 조금 더 권할만 합니다. 비풀이 들어가고 추가해서 판토블렌드 들어가는 건 좋습니다. 소아 비만인 경우에 나이가 어느 때냐에 따라 달렸는데 소아 비만은 우리 성장 프로그램 들어가면 됩니다. 어린이 성장 들어가면은 충분히 돼요. 만약에 얘가 비만해. 그럼 쉐이크를 많이 먹이고 밥을 먹이면 밥을 좀 적게 먹게 돼요. 근데 우리 아이가 성장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너무 약골이야. 이런 애들은 밥을 다 먹이고 쉐이크를 먹이게 하면 돼요. 그리고 소화 비만이야 너무 뚱뚱해 이런 아이들은 탄수화물을 최대한 줄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 줄여주시고 쉐이커식 하시면서 우리 성장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이게 다이어트 프로그램과 유사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성장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게 아이들은 훨씬 더 좋습니다. 당연히 비립종도 다이어트에서 디톡스 효과를 보면 비립종은 지방세포가 대사가 잘 안 되고 몰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크림 유분기 많은 거 바르면 여기 비립종이 잘 생긴다 이런 분들 있죠. 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그래요. 비립종도 제가 만들어 놓는 그 프로그램은 모든 디톡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래 디톡스하고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이렇게 겹치거든요. 약간 공통분모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학교 다닐 때 합집합, 교집합 배웠죠. 이렇게 교집합 부분이 좀 있고 디톡스가 있고 다이어트가 있단 말이에요. 디톡스는 간과 림프 뭐 이런 해독을 위한 세포 디톡스, 혈액 디톡스 이런 걸 원하는 거고 다이어트는 체지방 관리하는 거죠. 근데 둘 다 나쁜 걸 먹이지 않기 때문에 체지방이 빠지는 교집합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제가 만든 스위치온 바디키, 이온주 다이어트는 이걸 다 포함합니다. 다이어트 전체를 다 하면 모든 디톡스를 다 하기 때문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차피 2달 동안 맛있는 걸 못 먹어. 근데 여태까지 나는 건강을 돌보지 않고 30년, 40년을 살았어. 어차피 하는 2달의 다이어트 기간 동안 세포를 싹 갈아치우는 게 좋겠죠. 그죠? 이왕에 하는 거. 내 인생에 2번의 다이어트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2달 동안 5 사이즈로 딱 만들고 그 몸매로 평생을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진행해서 정말 좋아지셔야 돼요. 저는 다 5 사이즈 옷만 입거든요. 허리를 최대한 강조하는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옷가게 가서 이렇게 옷을 사 입잖아. 이렇게 입으면 옆에 아줌마가 얼굴을 보아하니 나이는 좀 들어 보이는데 몸매가 날씬해. 어떻게 그렇게 몸매가 날씬해요? 물으면 저는 항상 제가 다이어트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 빼주는 사람이라서 제가 제 몸매 관리는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아이고 우리 딸내미 살 좀 빼주이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나도 살 좀 빼주세요. 저 이렇게 한 경우 되게 많아요. 어떻게 그 몸매, 그 나이에 그 몸매를 유지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힐을 신고 다니세요? 제가 죽어도 9cm에서 안 내려가잖아요. 제 모든 신발은 다 9cm 이상입니다. 12cm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엄청 부러워요. 어떻게 그걸 신고 다닐 수가 있어? 나는 시장 간다고 7cm 한번 신었다가 집에 오면서 신발 쭉 던져 붙는데 아니면 가다가 슬리퍼 하나 사 신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내가 관절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죠. 체중이
1kg 늘면 무릎 하중은 중력 때문에 7kg 늡니다. 그래서 내가 아가씨 때보다 10kg가 늘었어. 그럼 무릎 하중은 어떻게 되죠? 7kg, 70kg가 계속 무릎을 계속 때리는 거죠. 그래서 평지를 걸으면 괜찮아. 근데 계단을 내려가. 등산을 갔다 내려와. 곱하기 4배입니다. 그러면 70kg로 올라갔다가 280kg의 무릎 하중을 계속 주면 연골이 남아나겠어요. 다 따라 없어지지. 그래서 살 뺀다고 등산하는 사람들이 제일 바보입니다. 절대 과체중일 때는 내리막 운동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계단 오르기를 하시고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계단 오르고 엘리베이터로 내려가고 그리고 등산 절대 안 되고 평지를 걷는 것. 그리고 체지방률이 많이 높아 그러면 자전거를 앉아서 타시든지 물속을 걸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운동한다 치고 관절 다 갑니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관절은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인공관절을 대체하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아, 처음 2달? 그럼 2달 후에 내가 원하는 몸매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먹으면 살이 찌고 어떻게 먹으면 몇 그램 빠지고를 스스로 인지해요. 소비자들도. 그러니까 내가 요 몸매를 유지할 수 있으려면 점심 저녁을 한 끼는 그래서 평생을 일일 일식 한다는 개념으로 사시면 돼요. 한 끼는 아주 가볍게 먹고 한 끼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그래서 한 끼를 즐긴다 생각하고 삶을 살면 나는 이제 그게 일상화 돼가지고 저녁 한 끼를 남편과 가족과 함께 이렇게 먹는 게 이제 일상화 됐다면 우리 남편은 같이 안 먹어주면 삐지기 때문에 저녁으로 만드는데 점심을 하면 제일 좋아요. 저녁을 굶으면 더 좋죠. 다이어트에는. 근데 가족과 이렇게 여유롭게 즐기는 거 우린 또 일상생활을 해야 되니까 저녁 한 끼를 여유롭게 포만감을 느끼는 식사를 하는데 최단 탄순으로 하시면 돼요. 저는 박주희 리더 때문에 맥주 맛도 알게 됐고 이제 술도 한 잔씩 하거든요. 그래서 맥주도 한 캔 먹고 충분히 한 끼 정도는 여유롭게 배가 부를 만큼 즐기셔도 체중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해보시면 알아요. 너무 즐거운 삶인 거죠. 막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늘 체중이 유지되니까. 행복하죠. 그리고 낮 동안 파트너들이 이제는 점심 먹자고 잘 안 해요. 스폰서님 원래 안 먹죠? 이렇게. 스폰서님만 같이 다니면 저도 같이 다이어트 돼요. 이렇게. 근데 정말 이제 막 이렇게 삽설명하고 막 신경을 쓰고 에너지가 딸릴 때는 케이크 같은 거 하나 시켜놔요. 그리고 맛을 보죠. 다 안 먹어요. 한 2-3입 먹으면 그 달달한 맛이 우리 뇌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지금 먹는다고 그게 세포로 포도당이 가요? 아니에요. 입에서 그냥 단맛만 느끼는 것 뿐인데도 뇌에서는 이미 절당 증상이 해소된 것 같아. 이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현명하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고도 비만인 사람 도저히 먹는 걸 줄이지 못하는 학생들 뭐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네가 정말 치킨이 먹고 싶냐 도저히 안 되겠냐 그러면 치킨을 한 마리 시켜. 그리고 까만 비닐봉지를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 그래서 입에서 씹어서 목으로만 넘기지 마. 뱉어. 근데 이게 효과 있어요. 엄청 효과 있어요. 제가 100kg인 여자를 30kg 뺐거든요. 얘가 치팅데이를 너무 하고 싶어 하면 제가 치킨을 쏴줘요. 그러면 가서 씹어서 뱉게 해요. 이것도 몇 번 하니까 더 이상 안 할라 하더라고. 근데 위로가 엄청 된대요. 그 치킨 냄새랑. 그래서 요로만 넘기지 마. 네 세포가 되면 안 돼. 절대 목 넘기면 있으면 안 돼. 충분히 느끼고 풍미를 느끼고 뱉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현명한 방법을 가르쳐 주면 돼요. 목으로 넘어가면 여태까지 애써서 빼놓은 게 도라미 타버리잖아. 그래서 충분히 입에서 느끼고 뱉으면 정말 효과 좋대요. 그건 시켜보니까 자기 이렇게 해소가 됐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안 넘어갔잖아. 안심도 되고. 그것도 좋은 팁이에요. 씻기 전에는 가마우지처럼 목을 한번 쫄라매 놓을까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맛이잖아요. 2달만 참으면 돼요. 그리 길지 않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한 일주일 정도는 많이는 먹지 말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충분히 맛을 보라 해요. 이 2달 동안 이별이니까. 언제쯤 시작할래요? 요런 정도는 좀 남편과 조금 술도 한잔하고 그렇다고 지방을 많이 넣어놓지 말고 이렇게 즐기라고 해요. 그러면 잘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 그럼요. 이런 분은 인슐린 저항성이 엄청 심해서 그러신 분이어서 다이어트 하면 엄청 좋아집니다. 아, 코로나의 회복이, 예, 갈렉틴3라고 최근 논문에서 밝혀진 건데, 폐섬유화의 원인이 우리 몸 안에 기전이 있어요. 그 기전에서 갈렉틴3라는 요소가 있는데, 얘가 적당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갈렉틴3가 많아지면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기고 암전이가 촉진되고 폐, 심장, 신장, 콩팥, 간이 딱딱해지는 섬유화를 촉진해요. 그러면 갈렉틴3를 억제해서 적정량을 유지하게 하는 2가지 영양소가 있어요. 하나가 MCP라는 거 하나고 하나는 커큐민, 강황에서 추출한 커큐민이라는 성분이에요. MCP는 우리나라에는 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오렌지나 이런 데 껍질 속에 들어있는 펙틴인데 요거를 잘라서 흡수될 수 있는 영양제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 엄청나게 비싸요. 한 통에 보통 1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해요. 엄청 비싸요. 그리고 시중에서는 살 수 없어요. 다 직구로 사셔야 되는데 금액이 너무 비싸. 근데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커큐민이에요. 강황. 더블 X 안에도 들어있고요. 밀크시슬 안에도 들어있어요. 커큐민 성분이. 그래서 더블 X를 충분히 꾸준히 드셔주면은 폐섬유를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폐가 섬유화된다는 말은 갈렉틴3의 밸런스가 깨졌다는 말이고 그걸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더블 X, 오메가3, 카로틴 플러스 그 다음에 항산화 효소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뭐 파셀레늄이 그 다음에 이뮤니티 그 디펜스 이런 것들을 많이 드세요. 많이. 당분간은 특히 코로나 후에 회복이 안 돼서 그러니까 코로나는 걸렸을 때 뭐가 문제냐면 우리 폐포는 매번 몇 초마다 산소 교환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 염증이 생겼어. 산소 교환이 안 일어나. 그러면 우리 혈액을 통해서 모든 장부에다가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야 되는데 폐에서 그 역할을 못해. 그러면 모든 장부에 적장량의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장기 부전이 와요. 그걸 장기 부전이라 해요. 제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는 걸리면 안 되고 만약에 걸린다 하더라도 이게 활성화되면 안 돼요. 그래서 감기기가 있다. 또는 코로나에 걸린 사람과 만났다. 자, 방법을 가르쳐줘요. 시간당 아세로라씨 11씩, 이뮤니티 디펜스 3알씩, 비타민 D 5알, 갈리 2알씩, 오메가3는 심낭염, 심부전염을 없애기 위해서, 심근염을 없애기 위해서 오메가3, 그 다음에 밸런스 이뮤니티 이런 것들을 시간당으로 이빠이 먹어 놓습니다. 그러면 내 몸에서 항바이러스력이 많이 부스팅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요. 그러면 점막이 촉촉하고 건강하면 점막을 뚫고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감기 걸린 사람하고 만나도 내가 감기 안 걸리죠. 점막이 건강하면 안 걸려요. 점막을 뚫고 들어왔어 만약에. 그러면 기관지를 또 통과해야 되죠. 폐까지 가야 되는데 폐포도 다 촉촉한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디처럼. 동글동글동글동글한 폐포들이 다 점막으로 이루어지는데 폐포의 점막이 건강하면 그 폐포 속으로 못 들어와요. 그래서 평소에 면역력을 높여놓는 게 중요하고 이게 만약에 들어왔어. 바이러스는 우리 세포가 분화돼서 교체될 때 우리 세포가 결합해서 부스팅돼서 얘들이 활성화되거든요. 그럼 염증이 확 일어나요.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 되면 걸어 나가다 죽을 수 있어요. 내가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아이고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응급실 가야 되겠다 걸어 나가다 죽은 사람 많죠. 자고 내일 아침에 병원에 가야지 했는데 자는 자리에 죽는 사람은 지금 폐포에 염증이 확 번져서 그래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걸렸다 하면
우리야 뉴트리라이트라는 정말 강력한 항바이러스력을 가지는 세계 최고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많이 드시면 게임 끝. 제가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관리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제가 관리한 모든 사람 단 한 명도 지금 증상 없습니다. 후유증 없습니다. 무조건 많이 먹게요. 겁을 줘서라도 많이 먹게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감기처럼 지나갈 거고, 오늘도 제가 코로나에 걸린 사람 3분과 통화했는데, 아이고 잘 됐네, 마 이참에 최강력 항체 만듭시다. 편안하게 쉬고 영양제 요거 이빨 먹고, 그러면 내 몸에서 강력한 항체를 만들기 때문에 이제부터 한 3개월은 안심하고 돌아다니셔도 됩니다. 아예 그렇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푹 쉬세요. 이렇게 얘기해드려요. 집에 있는 모든 영양제, 만약에 뉴트리라이트가 없어 내가 만날 수 없는 거리에 있으면 집에 있는 모든 영양제 그냥 막 때려 넣으라고 해요. 그러면 괜찮아져요. 근데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나오는 증상이 탈모랑 비뇨기 쪽 여성의 그 비이상 출혈, 그 다음이 장기부전인 거죠.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무기력하고 이런 건데, 이런 것들도 재료를 잘 집어넣어주면, 우리 모든 세포는 죽고 복제되고 죽고 복제되기 때문에 잘 집어넣어주면은 좋아지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걸어 다니는 롤모델이셔야 돼요. 누가 봐도 항상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고 부러움을 살 만한 외모와 체지방 관리를 하고 계시면 질문을 해요. 어떻게 관리하시냐고?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고? 만약에 지금 내가 77 사이즈야. 내가 지금 체지방률이 높아. 정말 다이어트, 사업하기 좋은 몸입니다. 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2달 만에 한 10몇 킬로 딱 빼고 가보세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제 파트너들은 오면 다 다이어트 시킵니다. 제가. 싸그리 다 해봤어요. 다. 스스로 경험해봐야 프로틴 타 먹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알약 삼기는 게 냄새가 심하고, 3일 독서할 때 변비가 심한지, 방구가 심한지, 설사가 심한지, 이런 고통스러움도 겪어보셔야 누군가를 관리를 해주실 수 있죠. 그리고 누군가 미래에 있을지 모르는 질병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안내하는 것이 우리가 뉴트리라이트의 파워잖아요.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여러분 스스로 반드시 더 예뻐지시고 더 활력 있어지시고 더 날씬해지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탈모 관리도 당연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광고 모델입니다. 뉴트리라이트 아티스트리의 스캘프에. 그래서 내가 더 건강해지고 더 예뻐지시면 돼요. 네. 오늘 완전 너무 대박이죠. 제가 끄는 거 아니죠, 언니? 오케이. 그렇게. 우리 언니 동생 하는 사이라 가지고. 저 옛날부터 만나가지고 언니 동생 하는 사이입니다. 저는 우리 이현주 리더님의 옛날을 알고 있는데 뭐 그렇게 찌진 않았어요. 그냥 일반인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연예인급이잖아요. 그래서 박주희 리더님 맨날 저 집 가면 입을 옷이 없대요. 입으면 안 들어가고 입으면 안 잠기고 이렇다고. 그래서 인생을 완전히 우리 다이어트 뉴트라이트와 함께 바뀌신 몸매를 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다른 인생으로 지금 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부럽죠? 어떻게 씹는데 안 넘어가지? 나는 그게 아직도 풀리지 않아. 난 씹기 전에 넘어가겠네. 이렇게 깨약지 몇 번 씹어? 60번 씹으라는데 미쳤는가 보다. 3번 씹으면 없는데 하면서 60번을 제가 한번 씹으려고 해보면 넘어가는 걸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씹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씹어도 20번이 안 되더라고. 신기한 일이네요. 먹지 말아야 돼. 그만. 진짜 먹지 말아야 된다. 인생에 한 번쯤 1년에 한두 달은 좀 우리가 제어를 하는 시간을 가질 때 뭐든 계속 달리면 안 좋잖아요. 그죠? 저도 진짜 많이 먹지만 이번 참에 제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이현주 리더님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우리 팀 이현주 다이어트 요거를 지금 이제 시작하실 분들 이번 달에 뭐 같은 날에 동시에까지는 아니셔도
이제 순차적으로 시작하시는 분들 함께 한번 해볼까? 우리 같이 하니까 좀 낫더라 아닙니까? 좀 잘하더라니까. 그죠? 그래서 같이 하실 분들 카톡에 이렇게 모으면 이현주 리더님께서 관리도 도와주시겠다라고까지 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이제 우리 다이어트는 잘한다, 뭐 못한다가 뭐 사업자 이런 거 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살 빼고 싶은 분이면 이 시점에 다 같이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제가 지금 그 BBS 방에다가 레시피랑 다 올렸거든요. 제가 받기는 사실 며칠 전에 받았는데 이걸 먼저 보면 충격을 입을까 봐 제가 못 올려가지고 설명을 듣고 올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날씬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잖아요.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이번에 3월에 한번 시작해 보려면 사실 일주일만 잘 버티면 되거든요. 일주일이 거의 지옥문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정도의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니까 우리가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주일 딱 버티고 나면 그 다음은 솔직히 너무 앞에 안 먹여놨기 때문에 한 끼만 먹어도 아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이제 도와주신다 하니까 일주일만 우리가 이빨 깎게 물고 우리가 뭐 전쟁 나면 굶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요즘 그렇게 하고 눈물이 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헝그리 정신을 배우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실 분 계십니까? 같이 해보실 분. 자, 손. 카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따로 줌을 한번 해드릴게요. 조금 디테일을 설명을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단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운동 5가지, 제가 소비자들 관리하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5가지 운동 방법이 있어요. 오. 요거도 같이 공유를 좀 해드릴게요. 와, 너무 좋죠. 늘지 않는 얼굴 이거. 리프팅 운동까지 다 가르쳐 드리고, 케겔 운동하는 방법도 다 가르쳐 드릴게요. 케겔. 자, 케겔 나왔습니다. 자. 얼굴도 올라가고, 몸도 예뻐지고, 거기도 좋아지고, 남자는 뭐 없어요. 여자는 케겔이 있는데 남자는 뭐 없나? 남자도 케겔 좋습니다. 치질 이런 게 있으니까. 네, 그럼요. 그렇죠. 남자 술 이빨 먹고 나고 그 다음날 올리고 싸고 하냐 치질 생긴다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같이 하실 분 다시 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더 없나? 9, 이승남. 박수입니까? 또 누구 있다? 9. 하자. 우리 현주 언니 어디 갔나? 하자. 자, 그래서 할 때 해야 돼. 나중에 부러워하지 말고. 나중에 다 일주일 딱 지나고 나면 사람이 달라져 있거든요. 그럼 나도 할 걸 막 이런다니까. 할 때 해야 돼. 할 때. 자, 근데 뭐 내가 마감을 해야 되는데 전 마감할 때 되게 부정적이어서 안 돼요. 뭐 이런 거는 내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모임이 있어요. 모임은 계속 있어요. 원래 다이어트는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충동으로 해야 돼요. 충동. 생각 한번 해볼게요.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 충동 구매야. 충동 구매. 다이어트만큼은 집에 돌아가서 생각하면 절대 못해요. 그 겁나거든요. 그리고 없는 모임들이 자꾸 생각나요. 일주일 뒤에 밤 약속도 생각나고요. 2주일 뒤에 뭐도 생각나고요. 계속 생각나. 좀 있으면 명절 와. 그래도 안 돼. 그 다음에 휴가도 가야 돼. 안 돼. 그래서 다이어트만큼은 반드시 충동으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충동이 일으켜졌다. 자, 그러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방을 초대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실 분들 전국방에다가 저 합니다라고 이제 참석, 뭐 다이어트 참석 이렇게 올려주시면 그분들 우선적으로 이렇게 이현주 리더님과 함께하는 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다이어트에 관련된 공부하기 좋은 것도 그 방에 올려드릴게요. 와우! 그래, 이래가지고 다 받아야지. 우리가 이 한 몸 날려서 날씬해지고, 정보도 받고, 배우고, 뭐 난리 났다, 예뻐지고. 그래서 제가 아랫게 채목 리더님을 만났는데, 채목 리더님 미안합니다. 듣고 있지만. 내보고, 스포서님, 제가 본 이래로 가장 얼굴이 큽니다. 눈이 파묻혔어요. 어떡할래요? 그래 내가 요새 거울을 안 본다. 나 거울 안 보면 괜찮다 그랬더니 맨날 보는 저희를 좀 생각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가. 그래서 제가 할 때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려고요.
자, 그래서 우리 함께 한번 해봐요. 하실 분들 올려주세요. 제가 이현주 리더님과 단톡 모아서 우리 날짜 정해서, 날짜는 이제 3일 디톡스가 제일 좀 중요하잖아요. 앞에 3일 디톡스 많이 쌀 수 있기 때문에 좀 쉬는 날, 화장실을 들락거릴 수 있는 그런 날을 정해가지고 일주일 안에, 그렇다고 막 다음 달요 이러면 안 되고요. 그죠? 일주일 안에 정해가지고 그때 이제 조금 한 이틀 정도만 집에 있는, 첫날은 좀 괜찮거든요. 둘째 날이 제일 심하고 셋째 날은 알아서 조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도만 하면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훨씬 더 편하니까 3일 정도만 내가 정해서 스타트 하시고 체중 매일 올리시면 됩니다. 우리 쪽에 또 스위치온 한다고 뭐 엄청 50명씩 같이 했잖아요. 그때 보니까 체중을 내가 공개하기가 조금 그러신 분들은 마이너스 체중으로 공개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이현주 리더님이 해주실 건데, 그래서 마이너스로 내려가셔도 돼요. 내가 좀 체중이 그렇다 이러면. 근데 개선하기 어려워요. 그냥 올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매일 체중 올려야 되겠죠, 이현주 리더님? 네, 매일 무조건 올리셔야 됩니다. 붙여쓰기 하는 거 할 줄 알죠, 우리.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시작 날짜, 그 다음에 시작 체중 올리시고 목표 체중 올리시고, 그래서 매일 올리시면 되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요번에 바디키 프로모션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거 우리 다 먹거든요, 지금. 그 한 팩 사셔서 등록을 아직 시간 있으니까 하시고, 그래서 끝까지 다 해내시면 거의 다 그 목표 달성하시거든요. 그러면 거기 프로모션도 지금 많거든요. 그것도 받고 혜택도 많이 받고 하면서 금전적으로도 그 혜택을 받으면 좀 싸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스타트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콜레스테롤 아니고 그 SHN 서플리먼트 대신에 콜라겐 먹어도 되나요? 아니면 같이 먹는 게 좋나요? 같이 먹으면 더 좋지만 SHN 서플리먼트보다 콜라겐이 더 좋습니다. 네, 그렇답니다. 그래서 같이 또는 콜라겐을 로 대체를 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엄청 많이 들어오셨고,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우리 이현주 리더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최선을 다해서 1시간 반 동안 진짜 많은 정보를 우리한테 주셨고, 또 우리 톡 관리도 같이 해주신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진짜 예뻐지고 젊어지고 날씬해져서 모두가 오를 입고 힐을 신고 그죠? 그렇게 벽돌 위에서 사는 인생으로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벽돌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180이 됩니다. 부러워요. 아유,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내가 힐 아우, 불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그게 얼마나 불편해요. 힐 신고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또 서 있으면 문이 탁 열리면 사람들이 나오다가 뒤로 다시 들어가요. 나를 보고 겁내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저도 굉장히 겁이 납니다. 그래서 그게 쉽지 않은 힐이지만 그래도 무대에 있을 때는 힐을 신어야죠. 자, 여자는 힐이 자존감이고 자존심입니다. 그 자존심과 여자임을 우리 놓지 않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여자는 여자여야 된다라는 것이 미모와 이제 몸의 관리잖아요. 그걸 해주시겠다 하니 우리 함께 해봅시다. 오늘 긴 시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스페셜하게 만들었는데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리더님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수고하셨고요. 우리 꼭 예쁘게 살 빼서 우리 새로운 삶을 살아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